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진학 방법과 절차를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2023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에도 나왔지만 이게 2010년부터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도입되면서 서류 평가 그리고 개별 면담 그리고 소집 면접 이렇게 3단계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경기북과학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나오는 지침과 준해서 하기 때문에 요강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8월 말경에 원서를 제출하면 그 원서 속에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들어있고 학교 생활기록부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서류가 서류 평가를 거치고 또 서류를 낸 학생들이 모두가 다 개별 면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개별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1.5배수에서 2배수 내외로 소집 면접 대상자를 선정해서 소집 면접 대상자들에게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탐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면접형 문항, 정답 개방형 열린 문항의 문제를 가지고 소집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집 면접 결과 입학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 전형 80명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통합 전형 20명 총 100명의 정원이 이루어지고요. 정원 외로는 국가유공자가 3명까지 그리고 특례자는 2명까지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원한 학생을 별도의 전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면접 때 어떤 방식으로 좀 준비하고 하면 좀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뭐 이런 팁이 네네네. 있나요?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생각할 때 예전에 구술 면접 방식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구술 면접이라는 것은 이미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있고 그 정답을 맞는지 틀린지를 면접관들이 기계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거에 OX를 가지고 점수를 측정하는 그런 형식의 면접이었다면 지금 바뀐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의 소집 면접은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을 아이에게 일단 구상을 하게 합니다. 한 30분 가량 별도의 구상지에서 문항을 주고 구상을 하게 한 다음에 그 구상된 문항을 가지고 면접실에 들어오면 그 문항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있고 그 세 가지 정도의 큰 문제 속에는 작은 서브 문제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이게 작년부터 문제를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문제를 개방했었습니다. 작년 문제를. 네, 작년 문제를 올해 처음 개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그 아이가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가운데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현상, 자연적인 현상, 수리적인 현상, 또 수학적 개념이 도입된 나름의 해석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듣죠. 이게 소집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가는지 선생님들이 들어보고 얘가 제대로 개념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조금 탐침을 주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자극을 줍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잘못된 대로 가면 이제 이 아이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량 정성으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그 면접관들이 예리하게 그 학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해석 어떤 현상 또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될까 주로 이제 그런 식의 문제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북과학고 문제를 애들이 시험을 끝내고 나면 복기를 해요. 학원 선생님이 복기하라고 해서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쭉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웃어요. 복기라는 왜냐하면 게 뭐 모범 답안 같은 거? 아니 답안이 아니라 문제. 문제만. 나 이러이런 문제가 나왔어요라고 이제 어. 애들이 복기를 하면은 예. 그 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서 이런 문제가 올랐었다라고 네. 합니다. 복기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는 100%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대답을 잘한 거는 기억을 하고 대답을 잘 못한 건 기억이 희미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애들이 복귀한 걸 100% 믿고 학원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풀이를 하는데 우리는 웃죠. 이걸 물어봤던 게 아니었는데 이 개념이 들어갔던 게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비열의 문제를 물어봤는데 아이는 밀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대답. 그러면 학원은 또 그걸 분석을 해요. 그리고 또 희한한 건 그 다음 해에는 저희가 냈던 문제 소재를 가지고 학원에서 애들을 공부를 시켜서 그 소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해갖고 와요. 근데 과학고에서는 항상 수직 면접 문항은 새롭게 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특히 수직 면접의 경우는 저희가 고등학교 입학자 연령 평가를 했을 때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면접 학원 별로 도움 안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거나 대응하는 게 그 면접엔 좀 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느끼세요? 중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그냥 단순히 A는 A 더하기 B는 C야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왜? 왜 그러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본 아이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한 아이들이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과고등학교에 들어올 때는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얼마나 잘 습득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수직 면접은 그런 역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지 이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아이가 오답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이 나름의 논리가 맞는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비록 오답을 말하긴 했지만 이 아이의 수학적 개념은 명확하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수직 면접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과학고에서 수천 년 아이들을 수차례 가르쳐 본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면접실에는 수학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요. 네, 같이 들어가고 저희가 그 문제를 낸 선생님과 함께 워크숍을 그 학교에서 많이 진행을 하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내기 위한 워크숍을 스스로 진행한다는 문제를 말씀이시죠? 내기 위한 워크숍, 문제를 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왜냐하면 과학에는 물리, 화학, 생물,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거든요. 어떤 분야의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낼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지구과학의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냈지만 면접관으로 들어간 사람이 지구과학보다는 다른 쪽의 개념을 더 잘 알고 있다면 혹시라도 면접실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접 문항이 출제되고 나면 그 면접 문항을 가지고 선생님들끼리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워크숍을 해요. 네. 그러면 오히려 막 학원에서 뭐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뭐 도움 안 내년에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새벽 네. 2시까지 공부하고 이건 아유, 별로 전혀. 도움이 안 되겠군요. 네, 재밌는 일은 한번 그 자로 이렇게 그 대수 이제 기하라고 하죠. 기하 문제를 한번 냈는데 애들이 그 다음에 수리 면접 때 다 자를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 대수를 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학고에서 수직 면접은 항상 새롭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물론 학원이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냐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가지고 아이들이 비판력과 사고력과 탐구력을 키우는 면에 있어서 학원이 그런 부분을 해준다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 나왔었어. 이 개념 중요해. 옛날 방식입니다. 그거 정말 옛날 방식입니다.